그린란드가 덴마크를 버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돈다발을 들고 북극에 나타났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를 보자마자 70년 동안 함께했던 덴마크를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트럼프의 막말 외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다른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이 300년 동안 당한 것에 대한 정산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인구 5만 7천 명, 덴마크 자치령,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시도, 덴마크 정부 강력 반발, 미국의 패권 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린란드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덴마크도 미국도 아니라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선언입니다. 독립선언.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트럼프가 돈다발을 들고 왔을 때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덴마크는 복지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 그런 나라가 300년 동안 그린란드에 뭘 했길래 5만 명의 원주민이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돈다발을 보고 70년 파트너를 버릴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언론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견제, 북극 항로, 희토류 자원. 맞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과 덴마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린란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작 그린란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릅니다. 우린 식민지가 아니다. 식민지.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치령이라고 말합니다.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린란드는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1950년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아이들을 덴마크로 데려갔습니다. 22명의 아이들,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누이트 문화를 지우고 덴마크 문화를 심는 실험. 그들은 가족과 분리됐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도 아니고 덴마크 사람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덴마크 정부는 2020년에야 사과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살아남은 6명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복지 천국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실험은 정말 1950년대에만 있었던 걸까요? 그린란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0만 명당 83명, 덴마크의 10배입니다. 그린란드 10대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률, 성폭력 발생률, 전부 세계 최고 수준. 인구 5만 7천 명의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예산의 절반을 덴마크가 댑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배인가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덴마크 교육을 받습니다. 덴마크 언어를 배웁니다. 덴마크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이누이트 사람도 아니고 덴마크 사람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1950년대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실험에서 자치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그린란드는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덴마크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이 더 나쁜 제국주의 국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게는 이미 경험한 악마와 새로운 악마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악마가 협상의 여지를 더 줍니다. 이게 약자의 전략입니다. 강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버리냐고.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약자는 압니다. 잘해준다는 말 속에 이미 위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린란드는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린란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묻습니다. 복지를 줬고, 자치를 줬고, 보조금을 줬는데 왜 떠나려 하냐고.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지배는 지배가 아니라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그린란드 편인가요? 덴마크 편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린란드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치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돈다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 세상이 본 건 미국의 야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본 건 탈출구였습니다. 문제는 왜 탈출구가 필요했냐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덴마크의 통제와 가머니설에 속아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70년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